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중요한 과목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일반 선택 과목 안내 자료에 나오는 사회와 문화와 과목,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과목이 정확히 뭘 배우고 또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지 그리고 뭘 고려해야 할지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회와 문화, 이게 대체 어떤 과목인가요? 자료 보니까 사회현상 개념이랑 이론 배우고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른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냥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할까요? 뭐랄까,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이랑 사회 전체 구조를 연결해서 보는 능력? 네, 그걸 기르는 거죠. 아, 사회학적 상상력? 네, 그래서 사회 변화나 불평등, 문화 다양성 같은 문제들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그렇지?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힘을 길러주는 과목입니다. 사회를 보는 눈이라?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회 현상의 이해와 탐구인데요. 여기서는 사회를 분석하는 여러 관점들, 기능론, 갈등론 같은 거요. 그런 걸 배우고 또 사회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양적 연구 방법하고 또 심층 인터뷰나 관찰 같은 질적 연구 방법. 이걸 다 익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연구 윤리가 왜 중요한지도 강조하고요. 연구 방법까지 배우는군요. 양적, 질적 둘 다요? 그쵸. 둘째는 사회 구조와 사회 변동 영역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 구성원이 되는지 그 사회화 과정을 배우고요. 가족이나 학교 같은 사회 집단, 사회 조직, 그리고 좀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 즉 일탈 행동이나 사회 운동을 이끄는 사회 운동 같은 것들을 다룹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짜여 있고 움직이는지 그 틀을 이해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걸 알아야 사회 문제 같은 것도 제대로 보이겠죠. 맞아요. 셋째는 일상 문화와 문화 변동인데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대중문화 있잖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배우고요. 또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만나고 변하는지, 그리고 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지 이런 걸 탐구합니다. 요즘처럼 다문화적인 배경이 중요해지는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죠. 하긴 요즘은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영역은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예요. 교육 기회라든지 소득, 권력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양상을 배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봅니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자세, 이걸 강조하죠. 와, 정말 사회 전반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네요. 듣다 보니 그럼 이 과목이 어떤 성향의 학생한테 특히 잘 맞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 왜 어떤 사회 문제는 계속 반복될까? 아니면 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학생, 그런 학생에게 아주 매력적일 겁니다. 아, 호기심 많은 학생이요? 네, 주변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이렇게 질문하고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를 즐기는 학생이라면 분명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토론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비판적 사고 좋아하고. 그럼 이 매력적인 과목, 사회와 문화를 선택하기 전에 당신이 꼭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겠죠? 현실적인 부분이요.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인적인 흥미예요. 배우는 내용 자체가 재밌고 의미 있어야 깊이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으면 힘들죠. 네, 단순히 내신 점수 잘 받으려고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나? 이걸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심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평가 방식인데요.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라 보통 3에서 5학점으로 운영되거든요. 근데 성취도 평가, 그러니까 A, B, C, D, E로 나오는 절대평가랑 5등급 석차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 이게 같이 이루어져요. 아,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같이요? 네. 그래서 이 석차 등급은 내신 성적에 반영되니까 만약 대학 입시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죠.
자신의 학습 스타일이나 강점에 비춰서 이 평가 방식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흥미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과목이 미래의 진로나 학업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관련 학과나 직업들이 꽤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 과목에서 배운 분석력이나 통찰력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역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같은 사회과학 계열이 대표적이고요. 또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분석하는 통계학과도 관련 있고요. 미디어랑 사회 현상을 다루는 신문방송학과나 언론정보학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문화인류학과 같은 곳들도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 관련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도 다양하죠.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연구원,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장 및 여론조사 전문가, 통계학 연구원, 그리고 사회 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만드는 방송 PD나 신문 기자, 직접 사회 변화를 위해 뛰는 사회단체 활동가, 또 정책을 통해서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그리고 배운 내용을 가르치는 사회교사 등이 언급되어 있네요. 네, 사회를 이해하고 또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직업들이 정말 많군요. 그렇죠. 네, 오늘 사회와 문화 과목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들어보니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그 안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좀 더 성숙한 시각을 길러주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건 단순히 한 학기 성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배움이나 또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흥미와 적성, 또 학습 스타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과목 정보들이랑도 꼭 비교해 보시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사회와 문화에서 배운 사회를 분석하는 눈,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교과서를 넘어서 당신이 매일 뉴스를 보고 친구나 가족과 관계 맺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